누가 지배계층이고 누가 피지배계층일까요? 계급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해요. 자본이 시키는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워렌더픽의 워렌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게임의 룰을 잘 이해해야 게임에서 이기고 레벨업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 시스템의 룰을 잘 이해해야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룰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자본주의 시스템의 4가지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우선 그 가장 첫 번째는 노동자예요. 월급쟁이라고도 하죠. 사실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노동자 계급으로 시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가장 아랫단계에 있는 계급이에요. 그럼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경영자예요. 중소기업을 꼭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아주 크게 확장을 시켰거나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기 시간을 주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대기업 경영자예요. 사실 대기업 경영자는 되기가 쉽지 않겠죠. 재벌가의 집안이거나 아니면 진짜 아주 적은 확률로 대기업에 취직해서 임원까지 가는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 마지막 최상단에 있는 계급이 바로 투자자예요. 이 투자자가 결국 이 모든 시스템을 움직이는 최상단 먹이사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 4가지 계급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우선 노동자, 중소기업, 대기업, 투자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딱 이 순서대로 그 아래 계급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자유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이 3가지 면만 봐도 계급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해요. 우리가 당연히 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그 회사의 시스템대로 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노동자, 월급쟁이들은 시간과 노력이 수익으로 치환되는 계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 대기업 경영자에 비해 자유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영향력도 많이 낮아져요.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과 영향력이 사실은 자기 손에 없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 경영자를 볼게요. 중소기업 경영자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전체 직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보통은 대기업에 납품을 하거나 큰 바이어들이 보통 대기업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일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은 대기업이 정하는 방향에 많이 의존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대기업은 어떨까요? 대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해서 마냥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국 기업이라는 건 그 기업을 소유한 지분율에 따라서 경영권이 행사되고 결국에는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투자자의 거대한 돈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기업을 경영하는 환경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제가 얘기한 노동자, 중소기업 경영자, 대기업 경영자, 투자자 이 순서대로 먹이사슬처럼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일수록 의사결정이나 시간적인 자유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도 위로 갈수록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더 적어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돈이 분배되는 시스템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상위 계층으로 갈수록 세율이 더 낮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세 감면이라던가 아니면 그 기업이 망했을 때 전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어떤 기업을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큰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도 우리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받기 전에 이미 세금을 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떼는 세금을 보면 사실 이 최상위 투자자가 내는 세금보다 훨씬 비율이 높아요. 세계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의 비서보다도 훨씬 더 적은 세금 내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실제로 자본주의의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투자자들은 직접
돈을 버는 기업 활동을 하지 않고도 그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영향력과 자유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계급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눈다면 누가 지배계층이고 누가 피지배계층일까요? 사실 노동자, 월급쟁이들이 피지배계층이고 그 위의 계급은 지배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대학교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경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상급 노예 쟁탈전이에요. 우리가 필수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갖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필수 교육과정에서는 절대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얘기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필수 교육과정은 지배계층이 대중을 피지배계층화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면 결국 기득권의 피지배 계층 관리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룰, 당연히 이 시스템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이 룰을 가장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 게임의 룰을 잘 알아야 게임에서 이기듯이 우리가 사는 사회의 룰을 잘 이해해야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최상단, 그 투자자의 마인드로 세상을 자꾸 보려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물론 큰 부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투자를 해야겠지만 꼭 돈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영향력, 자유도 이런 모든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자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직접 해보면서 투자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본주의 꽃이라고 부르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깊게 이해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계급인 노동자, 월급쟁이가 아니라 더 높은 영향력과 자유도, 그리고 낮은 세금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 아니면 사업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을 봤을 때 이 상위 계급이 결국 명확하게 구분되는 요소는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투자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저는 사업보다 투자를 하면서 더 큰 안목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세상 시스템에 돌아가는 룰을 깊게 파악해보면 결국 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월급이 많이 주는 데가 어디냐에 연연하기보다는 반드시 투자를 사이드로 해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꼭대기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투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기득권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는 큰 자금력을 갖고 있진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본과 영향력, 자유도 같은 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친구나 지인들끼리 얘기할 때 누가 월급이 더 많냐 적냐 그런 낮은 계층들끼리의 서로 비교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자본이 시키는 노예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근본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으세요? 만약 근본적인 자유를 쟁취하는 쪽으로 결정하셨다면 제가 그 길을 많이 단축을 시켜드리고 싶어요.